좋습니다, 써니고요. 클래시와 도끼맨은 처음부터 이렇게 바보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카리스마 넘치고 강력하고 손짓 한 번이면 바바리안을 지옥으로 보내준 아주 무서운 도끼맨이었죠. 도끼맨은 영어 버전에선 익스큐저널, 처형자입니다. 근데 한국 이름은 도끼맨? 이렇게 귀여운 이름으로 지으니까 일러스트도 점점 귀여워졌죠? 오늘은 이 도끼맨이 무서운 처형자에서 어쩌다가 동네 바보형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뭐 진화가 생기면서 약간 뭐 사이코스러운 동네 바보형이 됐죠. 그럼 이 바보형의 역사를 보도록 합시다. 일단 도끼맨은 2017년 2월쯤에 출시를 했고 이제 출시 당시에는 평가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도끼가 붐메랑처럼 돌아오면서 짤짤이를 다 잡아버리니까 그때 당시 유저들은 괜찮은데? 아니, 법사보다 낫네. 뭐 법사랑 엘릭선 똑같지만 성능이 더 괜찮아 보였고 특히 그때 도끼맨은 경직 효과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도끼맨의 날을 맞은 유닛들이 갑자기 공격을 하다 말아. 그러니까 공격이 취소가 돼버리는 그런 뭐 버그 아닌 버그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이득을 본 사람들은 아주 수비에 개꿀 빨았다. 물론 뭐 모든 유닛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중형 이하 유닛만 해당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래버리면은 이게 뭐 굉장한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도끼맨은 많은 유닛들을 처형시키면서 닉값을 제대로 보여줬는데 그때 처음 나왔을 때부터 도끼 톤의 조합이 탄생했다. 토네이도와의 시너지가 굉장히 좋은 걸 유저들은 처음부터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끼 토네를 넣은 호그덱도 쓰고 뭐 고블린 통을 넣은 고통덱도 쓰고 또 스펠 유도덱이 많아서 스펠 유도덱에 도끼맨이 들어가기도 했었죠. 도끼맨을 쓰는 유저들이 개꿀을 빠는 게 화났는지 슈퍼셀은 바로 너프를 때려버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 피해량을 6% 감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사정거리를 5에서 4.5타일로 감소를 시키고 발사체 사거리도 7에서 6.5로 감소를 시키고 마지막으로 광역 피해 반경이 1에서 0.9로 감소를 시키면서 그냥 뭐 너프를 겁나 때려버립니다. 물론 뭐 다 큰 너프는 아니고 다 짜잘한 너프긴 하지만 이 정도면 너무 많지 않나? 하지만 많아도 상관이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경직 효과는 그대로였습니다. 그 버그는 고치지를 않았어요. 저 슈퍼셀도 경직 효과는 일단 지켜보겠다.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잖아. 뭐 확실히 픽률이 줄긴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너프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한 달 뒤에 아무래도 좀 에바였는지 경직 효과를 없애고 그 대신에 공격 범위가 롤백되었습니다. 그렇죠. 광역 피해 반경이 0.9에서 1로 다시 증가했고 투사체 속도도 600에서 550으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가 너프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바보형이 되었다. 생각보다 좀 빨리 바뀌었었네. 이제 뭐 슈퍼셀의 말로는 도끼맨의 일러스트가 이제 너무 어둡고 진지했다. 이제 진지는 그만 빨고 바보형 되라 이래서 동네 바보형이 됐는데 나는 원래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일러스트도 바뀌면서 도끼맨의 시대가 오나 뭐 오진 않았습니다. 경직 효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픽률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다음 달에 2017년 4월에 도끼맨을 다시 버프를 시켜주는데 이번엔 공격력이 6% 증가하는 버프를 먹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암흑마녀가 출시를 했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암흑마녀 복제를 쓰면은 3크라운이 날아가는 기적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기 카드를 막을 방법은 도끼 토네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토네이도는 지속시간이 3초로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이 도끼 토네의 조합이 떡상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 도끼맨가 썼던 덱을 또 보면은 호도끼, 뭐 도끼맨 넣은 덱 중에선 가장 유명한 덱이죠. 발키리가 들어간 호도끼 덱을 그때부터 썼습니다. 물론 뭐 고블린 말고 해골 병사 넣기도 하고 뭐 로켓 아니고 번개를 넣기도 하고 지금의 호도끼랑은 살짝 다른 덱도 있었죠. 하지만 잘 나가는 호도끼한테 성가신 일이 있었는데 도끼맨의 친구 토네이도가 너무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니 인기 좀 적당히 좀 끌지. 그때 당시에 또 호그라이더가 벽타기를 하려면은 추가 유닛이 필요했던 시기였는데 그 추가 유닛이 필요 없게 되자 토네이도를 겁나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슈퍼셀이 너프 안 때릴 수가 없다. 이제 2017년 6월에 토네이도의 지속시간이 0.5초 감소되면서 2.5초로 줄었고요. 그와 동시에 도끼맨도 픽률이 줄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2018년에 들어서면서 토네이도가 또 너프를 먹습니다. 이번에는 지속시간이 2.5초에서 2초로 감소하고 그 대신에 초당 피해량이 21% 증가를 하는 버프를 먹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총 피해량 비슷하지만 지속시간이 줄은 거는 이 도끼맨과의 시너지에서 굉장히 불리한 그런 너프입니다. 뭐 토네이도 자체는 리어크지만 도끼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쌉 너프. 그래서 도끼맨은 더 픽률이 줄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뭐 호도끼 덱은 여전히 쓰긴 쓰고 뭐 페카나 광부 무덤 덱에도 도끼맨을 넣어서 쓰긴 썼습니다. 하지만 가끔 보였다. 뭐 그 당시에도 유저들은 페틀렘이나 기블린 뭐 이런 거 쓰고 있지 우리 뭐 도끼맨을 쓸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메타에서 잊혀진 도끼맨은 2019년에 들어서면서 여전히 메타에서 관심을 못 받다가 9월에 엄청난 리메이크를 받습니다. 그렇죠. 도끼맨이 미친 카드가 된 이유 그것은 도끼맨의 피해량이 98% 버프를 먹기 때문이죠. 야 98%면은 데미지 거의 2배입니다. 거의 뭐 지금의 진화 도끼맨인데 근데 뭐 진화 도끼맨은 가까이 쓸 때 2배인데 얘는 뭐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그냥 2배. 그래서 그때 도끼맨 위력을 보자면 바바리안 1방, 엘리트 바바리안 2방,
굉장했죠. 뭐 이뿐만이 아니고 고블린 미니언 당연히 손짓 한 방이면은 골로 가버리고요. 뭐 가드나 머스크병 같은 것도 도끼 그냥 돌아오면은 바로 컷입니다. 그냥 뭐 공격력이 말이 안 됐습니다. 특히 이제 뭐 라바 같은 거는 원래 밥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뭐 토네이도 쓸 필요도 없이 그냥 뭐 도끼맨 하나 두면은 라바 블루 쌉 가능. 근데 그러나 이 엄청난 데미지를 직접 게임에 쓸 수는 없었습니다. 예, 이거는 밸런스 패치 예고였고요. 이 예고가 당연히 현실이 되진 않았죠. 하지만 그때 그 예고를 본 유저들의 반응이 실로 엄청났는데 슈퍼셀은 생각이 없나? 를 넘어서서 머리가 없나? 거의 뭐 지금의 시즌 상점 없앴을 때 그 여론보다 더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슈퍼셀이 이걸 보고 이대로 내면은 서비스 종료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데미지를 약간 줄였습니다. 원래 98%에서 82%로 공격력을 줄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82% 증가 버프를 먹고 출시한 거죠. 물론 뭐 그 대신에 뭐 체력이 감소하고 공격 속도 감소하고 사정거리 감소시키고 뭐 발사체 사거리랑 뭐 도끼 채공 시간 뭐 이런 거를 감소를 시켰는데, 근데 뭐 공격력만 겁나 올리고 다른 거는 뭐 알아서 해라, 데미지 올려줬으면 됐잖아. 근데 아무래도 사거리가 이제 너무 좁긴 했죠. 이거는 뭐 바로 앞까지 가야지 때릴 수 있는 수준이어가지고 공격력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슈퍼셀은 며칠 뒤에 이제 도끼맨의 사거리를 3타일에서 4타일로 증가를 시키면서 자, 이제 사거리까지 증가시켜줬다, 이제 써라. 분명 쓰기 썼죠. 물론 뭐 여전히 사거리는 짧긴 하지만 그래도 도끼가 좀 더 빨리 돌아오고 데미지도 겁나 증가했고, 그리고 토네이도와의 조합이 확실히 세기 때문에 이거는 특히 상위권에서 도끼맨을 많이 채용했습니다. 뭐 호도끼는 당연하고 도끼맨은 너무 무덤덱이나 벌룬덱, 페카덱에도 채용을 하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도끼맨의 픽률은 많이 올랐지만 2019년 10월에 엄청난 메타가 맞이하는데 바로 엘릭서 골렘 그리고 암흑마녀와 마녀의 메타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또 마녀가 미친 버프를 받으면서 이 도끼맨에 대한 관심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메타는 진짜 말도 안 됐기 때문에 이 도끼맨도 미친 카드였지만 더 미친 카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신이 없는 메타였죠. 그리고 한 달 뒤에 2019년 11월에 도끼맨이 리워크를 또 받습니다. 최대 사정거리가 증가를 했지만 도끼가 돌아오는 시간이 늘어났고 반경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상 토네이도랑 쓰라는 뜻이죠. 그렇게 리워크를 받은 도끼맨은 본격적으로 더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데미지도 세고 체력도 괜찮고 사정거리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 삭기맨을 막을 수 있는 카드는 없었다. 또 그때 당시에는 메타 카드들이 너프를 먹고 시기도 아주 괜찮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도끼맨의 그랜드 픽률이 30%를 넘었다. 거의 뭐 37%를 보여줬다고 하는데 참 어지간하죠. 그래서 그때 메타는 뭐 도끼맨을 막을 수 있는 카드, 뭐 로켓을 쓰든가 스파키를 쓰든 아무튼 도끼맨을 막으려고 아주 안달이 났던 그런 메타였고, 결국은 이렇게 도끼맨이 우려대로 많은 유저들의 예상대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자 슈퍼셀은 도끼맨을 리메이크 전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공지를 띄웁니다. 근데 뭐 공지도 공지인데 거의 뭐 사과문이었죠. 슈퍼셀이 뭐 거의 뭐 최초로 이 밸런스 관련해서 사과를 올렸는데 이 도끼맨과 마녀의 개편이 예상과 다른 결과를 낳았으며 이로 인해서 유저들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끼쳤다. 이는 명백히 저희의 잘못된 결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렸죠. 저 도끼맨은 지난 몇 달간 밸런스 패치를 거의 만 7번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유저들은 슈퍼셀 밸런스 패치 팀에 대한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었고, 이제 앞으로의 밸런스 패치에도 많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매우 좋지 못한 도끼맨 벨페 사건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슈퍼셀은 도끼맨을 이제 9월에 리메이크 되기 전으로 완전히 롤백을 시켰고, 이렇게 되면 도끼맨은 다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뭐 원래 도끼맨이 뭐 그 정도 나락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아무래도 관심이 엄청 쏠렸다가 다시 롤백을 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굳이 쓸 이유가 없죠. 가끔 또 호도끼 쓰다가 아쉽게도 그 다음 해 토네이도가 리메이크를 받으면서 이제 호도끼도 나락을 갔죠. 이러면서 이제 도끼맨은 사실상 쓰는 덱이 없었습니다. 호도끼도 안 쓰는데 쓸 덱이 있나? 가끔씩 유저들이 잡덱이 넣는 거 빼고는 도끼맨은 본 적이 없었고요. 이렇게 도끼맨이 나락으로 떨어지자 슈퍼셀은 이거 안 되겠는데? 약간 버프를 시켜줬습니다. 체력을 5% 증가시켜주고 발사체 사정거리도 증가를 시켜주면서 꽤 괜찮은 버프를 받았습니다. 도끼가 좀 더 멀리 나가니까 상대 타워도 이제 토네이도를 활용해서 때리기 조금 더 쉬워졌겠고 이득인 부분이 꽤 있었죠. 다행히 픽률은 조금씩 올랐고 이제 피닉스 메타일 때도 이 도끼맨을 채용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괜찮은 픽률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도끼맨이 쓰는 덱이 호도끼 아니면 잡덱이라 가지고 픽률이 점점 내려가긴 했습니다. 이게 메타에 딱히 어울리는 카드도 아니기 때문에 이 도끼맨은 아쉽게도 버프도 받지 않고 너프도 받지 않은 채 그냥 무난무난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025년에 도끼맨의 진화가 나온다. 진화 도끼맨이 나오면서 그때의 PTSD를 떠올리게 만드는데 가까이 오면은 데미지가 2배인데다
밀어내는 능력까지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데미지 2배의 도끼맨과 경직 효과가 있던 도끼맨을 합친 듯한 아주 PTSD 오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이 진화 도끼맨도 출시 당시에는 괜찮은 모습 보여주면서 진화 도끼맨에 넣은 호도끼 말고도 좋은 덱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보면은 이제 진화 도끼맨 넣은 램라덱, 대장 도둑도 넣은 아주 강력한 램라덱과 그리고 여전히 이 진화 발키리와 진화 도끼맨 넣은 호도끼도 있고요. 그리고 더 있냐? 뭐 무덤에도 쓰기도 하고 뭐 배틀램에도 뭐 벌룬도 쓰긴 쓰는 것 같긴 한데 거의 안 보이죠? 뭐 아무튼 지금도 도끼맨은 무난무난하게 길을 걷고 있습니다. 슈퍼셀은 이제 이 도끼맨은 더 이상 건들지 않을 것 같고 무서워서 못 건들죠. 이거는 앞으로도 이 도끼맨은 그냥 무난무난하게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지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도끼맨의 미친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카드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